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월요일 2부 순서 손님이십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 나와 계세요. 옥선희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저희가 빨리 방송을 마치게 해드리려고 일찍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100회 이벤트에 티켓 2장을 보내주셨죠. 국립현대미술관 그 입장권. 네, 서울관이에요. 서울관. 네. 경복궁 옆이라고 하셨죠. 근데 네. 이쪽 효자동 쪽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저쪽 경복궁의 서쪽이 되죠. 아. 경복궁을 등지고 있으면 서쪽에 그 네. 사간동길, 네. 그 화랑 많은 현대화랑 네, 있고 네, 그 네. 길에 네. 그 옛날 기무사 자리를 바꿔서 네. 서울관으로 개관을 지난해 했는데 네. 거기 네. 입장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영화죠? 좀 책을 읽기가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책을 어떤 계절에 따라 읽는 건 아닌데요. 네. 아마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네.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네. 가장 이상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네. 책에 관한 영화 84번가의 연인 84 체링 크로스 로드라는 영화를 소개할까 해요. 이게 84번가의 연인이라 그러니까 네. 84번가에서 만난 무슨 연인들 글쎄,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애서가와 서점 지배인과의 오랜 그 20여 년에 걸친 서신 25년. 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네네. 이게 몇 년도 제작 영화인가요? 이거는 87년도 작품이고요. 네. 영국 감독 데이비드 휴 존스가 연출을 했고 앤 벤크로프트와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앤 벤크로프트라면은 영화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으로 나온 네, 그리고 분이죠. 졸업에서도 네, 그래요. 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네, 그 우아한 역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여기서는 아주 좀 독특한 캐릭터예요. 앤서니 홉킨스는 양들의 침묵? 네, 그렇죠. 거기서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아주 멋있는 서점 네. 지배인으로 나옵니다. 네. 자, 줄거리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에 살고 있는 작가 헬렌 함프, 앤 벤크로프트가 맡았죠. 네. 대단한 독서광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읽고 싶은 영국 고전 작가들 책이 도서관에도 그리고 서점에도 없어서 네. 뉴욕엔 영문학 책 읽는 사람이 없나요? 라고 늘 투덜거립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세터데이 리뷰 문학란에서 절판된 책이나 희귀 서적도 구해준다는 런던의 서점 마크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돼요. 네. 그래서 주문 편지를 보내죠. 네. 마크스 서점의 지배인인 프랭크 도엘 이 역할을 안소니 홉킨스가 맡았고요. 네. 아주 정중한 답과 함께 주문한 책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여 년 동안 편지와 주문서, 돈과 책, 그리고 선물이 대서양을 넘나들게 됩니다. 네. 84번가의 연인은 그 로맨스 영화를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말 제목이 붙었지만 책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될 실화바탕 드라마입니다. 네. 헬렌 험프는 1916년에 태어나서 9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에서 무대극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대본 같은 걸 썼던 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여성 작가예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 외에는 별 유명한 게 없어요. 네, 처음 마크스 서점에 주문 편지를 보낸 게 1949년 10월 5일이라고 그래요. 네. 이때부터 20여 년 동안 책을 매개로 해서 프랭크 도엘, 이 사람은 1908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네. 프랭크 도엘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리고 그들 가족과도 나눈 그런 우정이 시대 흐름과 함께 차분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사실 편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극적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인물 묘사가 아주 재미있어요. 네. 헬렌 함프는 허름한 아파트에 처박혀 담배를 피워대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두드리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홀로 사는 중년 여성 작가예요. 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직선적이어서 고대했던 라틴어 성경 번역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서의 번역을 망쳤다고 아주 신랄한 비평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주문한 책이 늦게 도착하면 그렇게 느려서야 직무유기 아니냐고 불평도 합니다. 네.
패션 감각도 아주 형편없어서 영국 배우인 친구 맥신의 세련된 옷차림을 배우라고 일러주고 싶을 정도예요. 뉴요커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앤 뱅크로프트가 그동안 좀 우아하고 네네. 좀 이렇게 상류층 여성을 네네. 많이 연기했기 때문에 되게 이런 정반대의 캐릭터가 아주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헬렌에겐 아주 빼어난 유머 감각과 주변 사람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네. 2차 대전 직후라서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영국 사정을 듣고는 귀한 책을 구해주는 서점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직원들 생일에까지도 통조림에서부터 나일론 스타킹까지 선물하기를 즐깁니다. 네. 서점 직원들이 암시장에서만 보던 건데 진짜 고기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네. 관객까지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프랭크 도엘은요. 양복이나 바바리 차림이 아주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하며 유명 고서점 지배인다운 아주 지적이고 단정한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에요. 네. 시골 영주 저택으로 책을 사러 가기도 하는 등 네, 네. 고객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꼼꼼하고 깐깐하게 책을 고릅니다. 헬렌의 불만 섞인 서평에는 아주 당당하게 응하고요. 네. 사적인 내용에는 시침을 뚝 딴 간결한 유머로 답을 하고요. 무엇보다 장정까지 아름다운 좋은 책을 권하고 네. 헬렌이 좋아할 만한 책을 먼저 알아서 챙겨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이해한 네. 거죠. 네. 고객의 그러니까 취향까지 다 아는 거예요. 네. 프랭크는 귀가하며 아내 노라 이 역할을 주디 덴치가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디가 그 노라가 준비한 아주 평범한 맛있지도 않은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아주 맛있다고 칭찬하고요. 네. 두 딸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고 아내와 모처럼 외출해서 템즈 강변에서 댄스 파티도 즐길 줄 아는 성실한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딸들은 프랭크의 소박한 우스개에도 아주 크게 웃어주곤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예고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영화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84 Charing Cross Road, London, England. Gentlemen, your ad says that you specialize in out-of-print books. I require a book of love poems with spring coming on. Yours, Helene Hansen. Dear Miss Hansen, we are sending by book post today a little book which I hope you will like. Yours faithfully, FPD, Marks & Co. Please don't let Frank know I'm writing this. If you're curious about Frank, which you are, he's in his late 30s. Quite nice looking. Very nice, in fact. Certainly. Poor Frank. I give him such a hard time. What do you do with yourself all day? Sit in the back of the store and read. I keep trying to puncture that proper British reserve. Imagine a whole country says prosperous. I'll probably walk in there one day without telling them who I am. Frank, he's still there. You're the only soul alive who understands me. Their love for words became a love for each other. 84 Charing Cross Road. Love, Frank. A true story based on a bestseller. 영화 예고편의 나레이터들 참 목소리 근사해요. 네네. 그래,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소리만 들으셨지만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근사합니다. 네. 영국 영화는 보면은, 실내 같은 것을 보면은, 이건 미국 영화가 아니로구나는 걸 왠지 느껴지죠? 좀 품격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 연기에서도. 그리고 정말 요란하지 않고, 네네. 그죠? 네. 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성격과 환경이 대조적인 헬렌과 프랭크지만 책, 즉 작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숭배는 애서가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헬렌은 급히 외출하다가도 책 소포를 발견하면 2층 집으로 다다다다 뛰어올라서 고대했던 책을 어루만지며 몹시 행복해합니다. 네. 볼품없는 보드지로 만들어진 미국 책만 보다가 아름다운 장정을 한 영국 책에 네. 감탄했다고 곧바로 네. 답신을 쓰지요. 네. 주급 $40를 받는 가난한 무명의 작가인 헬렌은 신혼부부집 개나 아이를 돌봐주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모은 네. 돈을 모두 책 구입에 쏟아붓지만
책값이 싼데 몹시 놀랐다면서 남은 돈은 서점 직원들 커피를 마시라고 팁으로 네, 주기도 합니다. 네, 멋져요. 네, 그리고 중고책은 전 주인이 읽던 페이지가 접혀 있거나 여백에 글이 써 있어서 전 주인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좋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거는 근데 잘 공감이 안 가요. 아니요, 저는 공감해요. 그러세요? 예, 예. 네, 저는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친구나 아는 사람이 책을 주면은 여기 줄이 쳐져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 줄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물론 관계가 약간 싫은 사람하고는 그런 게 안 되지만 그래 좋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몰두할 수가 없어서 좀 싫거든요. 역시 세상은 다양해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남녀를 보면 사랑의 시집을 보내주세요. 센트럴파크에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서를 포장지로 썼다고 막 야단도 치고요. 2년 전에 주문한 책이 인제 오다니 심장마비 걸릴 거예요. 라고 타박도 하다가다 프랭크한테? 네. 고생해서 책을 구해주는데 구박해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 책들이 정말 책과 책들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네. 100년 전에 나온 초판본이나 한정판,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집, 그리고 생일날에는 금태를 두른 책을 선물을 받고는 멋진 벽난로 앞에서 읽어야 될 책을 이처럼 낡은 집에서 읽어야 하다니 그러면서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존 돈의 시와 산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제인 오스틴의 책들, 그리고 근대 문학 선집 선정 작가들 이야기에서부터 책의 장정과 디자인, 책을 읽을 때 듣는다는 음악, 바하와 코렐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독자와 서점 주인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이토록 풍부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하면서 영화를 빠져들었습니다. 참 이쯤 와서 좀 궁금해지네요. 이 헬렌이 작가라 그랬는데 이게 실화하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영화들 이건 누가 썼을까요? 헬렌 함프 자신이 쓴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헬렌 함프 자신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냈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헬렌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헬렌이 주문하는 책을 구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또 꼼꼼하게 답을 써보내는 프랭크와 서점 직원들의 자세는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서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직원들이 근데 직원들까지도 영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2년이 거기에 걸려도, 자존심이 있는. 2년이 걸려도 책을 구해주는 거. 네. 당신이 어떻게 생겼나 다들 궁금해해요. 교양미 풍기는 세련된 분, 유머 감각이 풍부한 학급하실 거라고 상상하고 있답니다.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런 서점 여직원의 편지에 헬렌은 몹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답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학교 구경도 못했는데 웬 학구파? 책 취향이 독특한 가난한 작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헬렌이 아주 깜짝 선물을 워낙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모두 카드에 사인을 하고 이웃집 할머니가 정성 들여 이렇게 린넨에 술을 넣은 테이블보를 또 답례로 선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아기자기한 영화네요. 프랭크의 아내 노라도 헬렌의 선물에 가족 사진과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서신이 오가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의 역사의 변화 그리고 개개인의 변화 두 나라의 국민성의 다름이 자연스럽게 스케치됩니다. 헬렌은 선거운동에도 참여하고요. 대학에 가서 이제 시위 현장에서 막 항의를 하다가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되기도 하고요. 또 프랭크는 아내와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에는 헬렌이 처칠에게 당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배급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런 편지를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 헬렌이 텔레비전 각본 채택으로 $200를 받게 되었다고 자랑도 하고 요크셔 푸딩을 심지어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걸 묻기도 합니다. 헬렌이 야구팀 브루클린 다저스를 응원해달라고 하면 또 프랭크는 축구팀 스퍼스를 응원해달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야구와 축구를 즐기는 두 나라 그런 것도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전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식을 보다가 국가가 울리자 프랭크와 그 친구들은 전부 일어섭니다.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서의 새 행사 등도 묘사가 돼요. 미국 책의 가벼운 장정과 영국 책의 품위 있는 장정을 비교하는 헬렌의 편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헬렌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책,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영국에 대한 동경을 키워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데이비드 린의 밀회, 브리프 인카운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영문학 속의 영국, 런던을 걸어보고 싶다고 소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헬렌은 너무나 가난해서 영국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해외 공연을 가는 영국 배우 친구 맥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국과 마크스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맥신이 마크스 서점을 몰래 둘러봐요. 둘러봐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게 안이 약간 어둡고 오래된 좋은 냄새가 나더라. 책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프랭크는 없었어.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헬렌이 부탁한 대로 몰래 여성용 스타킹 3개를 서점에 놓고 와서 여직원들이 모두 헬렌이 몰래 왔다 간 거 아닌가? 막 네.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펼치게 네.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맥시는 헬렌의 그 텔레비전 대본도 슬쩍 두고 갑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그걸 읽어보고 각본이 정말 재미있다는 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조용히 서점을 둘러보기만 하는 맥신을 훔쳐보면서 프랭크는 저 사람이 헬렌이 아닐까? 그러다가 헬렌이 아니란 사실로 확인하고 실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읽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네. The Close of Heaven을 그 안소니 퍼킨스 음성으로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안소니 홉킨스? 네, 네. 안소니 홉킨스. 네, 네. 퍼킨스. 저도 퍼킨스하고 자꾸 혼돈해요. 네.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s, enwrought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s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light, I would spread the cloths under your feet.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근데 안소니 홉킨스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국 영화를 만들 때는 그럴 거예요. 네. 영국 배우 써야 될 거예요. 자, 마침내 헬렌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식에 맞추어 런던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프랭크로부터 기쁘다는 답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만 치과 진료에 여행 경비 359달러보다 훨씬 많은 2,500달러가 들게 되니까 진짜 비싸네요. 네. 의사는 내가 낸 치료비로 신혼여행을 간다는군요. 그러면서 포기 소식을 전합니다. 네. 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마크스 서점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직원이 줄어들고요. 네. 그렇게 바뀌어요. 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프랭크의 표현에 따르면 비틀즈의 노래는 아주 좋지만 젊은 여성 팬들이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싫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점도 점점 작아지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1969년 1월 8일 헬렌은 서점주의 비서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네. 40년을 종사했던 프랭크 씨는 급성 맹장 합병증으로 68년 12월 20일 사망했고 69년 1월 1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런. 이후에 주문하는 책도 저희 서점은 최선을 다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프랭크의 죽음으로 떠나는군요. 네. 서신이 끝이 네. 나게 되는 거죠. 헬렌이 애도 편지를 그 프랭크의 아내 노라에게 보냅니다. 노라의 답신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 프랭크의 아내 노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미국의 여성의 이렇게 오랜 우정을 옆에서 지켜본 네. 그런 입장이죠. 두 분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력 있고 유머감과 풍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눌 줄 아는 분이었어요. 때로는 당신을 질투했답니다. 남편이 당신 글을 즐겁게 읽었었거든요. 글솜씨 좋은 당신이 부러웠어요. 남편은 내게 책에 대해 가르쳐 주려 했지만 제가 부족했지요. 이 정도 편지를 쓴 거 보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볼 네. 줄 안다는 것이, 그죠? 대단한 네. 거죠. 책과 애서가에게 바치는 유머와 감동이 함께하는 품격 있는 헌정 영화 84번가의 연인을 감독한 사람은 데이비드 휴 존스인데요. 네. 영국 출신 감독으로 주로 텔레비전용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은 해럴드 핀터가 각본을 쓴 배신,
크리스마스 캐롤, 상처뿐인 훈장 정도예요. 네. 84번가의 연인은 1970년에 출간된 헬렌 함프의 책과 이를 토대로 해서 제임스 루즈 에반스가 희곡으로 썼던 그 작품에 네. 기초했습니다. 네. 데이비 휴 존스 감독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편지 왕래 묘사에 변화를 주면서 두 주인공의 책 사랑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정말 참 이 소재를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감탄이네요. 같아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의뢰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할까 정말 네,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네. 즉 편지를 쓰거나 읽는 모습이 처음에는 앞부분에 나오다가 편지 내용이 나레이션 되면서 관련 장면을 묘사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하퍼스지에 자신의 난이 생겼다고 자랑하는 헬렌과 그에 답하는 프랭크가 직접 카메라를 보고 그러니까 관객을 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식으로 점점 마치 직접 두 사람이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관객과의 근접 네. 소통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네. 빨려들게 하는 거죠. 네. 헬렌이 책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서점에서 회상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니까 즉 결말을 알리고 시작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연출과 더불어서 두 배우의 연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뉴욕과 런던에 사는 두 주인공이 편지로만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두 배우는 각기 뉴욕과 런던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한 번도 네. 같이 이제 촬영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마치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것 같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뭘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SF 영화 같은 거 그런 거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푸른색 화면을 네. 뒤로 해서 그 네. 화면에는 그러니까 인물만 놓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화면에다가 다른 장면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입히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흔히 그런 거 좀 쓰던데요. 텔레비전에서도 날씨 예보 날씨가 예보 같은 네. 거 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기상캐스터가 네, 이렇게 네, 손짓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블루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84번가의 연인의 영화 판권은 감독이고 제작자인 멜 브룩스가 당시의 아내였던 여배우 앤 뱅크로프트의 생일 선물로 네. 구입을 해서 네. 자신의 영화사에서 제작을 해줬다고 해요. 음. 야, 영화인들만 할 수 있는 멋있는 생일 선물 아닐까요? 그렇죠. 영화 네. 배우들은 어떨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권도 선물 받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상상해 보면은 이 대사의 묘미를 살리고 이 짜임새 있는 이 구성을 하는 거는 영국 영화를 쫓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이거 나르데스님이 올려주신 포스터를 보니까 꼭 네. 예전에 그 메리나 메르쿨리를 보는 연상케 하는 그런 왜 강한 인상이에요. 앤 뱅크로프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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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그러네요. 네. 네. 앤서니 홉킨스도 양들의 침묵보다 훨씬 아주 날씬한 그러네요. 네. 84번가의 연인은 1988년에 영국의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바프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는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75년 11월 4일에는 BBC 텔레비전을 통해서 동명 영화가 방영되기도 하고요. 네. 방송됐고 또 텔레비전 영화나 무대극, 라디오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유명한 서점 마크스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여기가 지금 이 헬렌 험프의 책과 이 영화 덕분에 네. 이 서점을 찾아가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헬렌 함프는 소설 써서 영국 여행쯤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됐나 궁금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헬렌 험프가 에피소드식 추억담인 네. 84 체링 크로스 로드를 발표한 게 1970년이에요. 네. 그리고 서점 방문은 1971년 여름에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갔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점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제 자기와 프랭크에게 있었던 사연들을 이제 네. 에피소드식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프랭크는 적어서 68년에 세상 네, 떠났고요. 이미 떠난 상황에서. 참. 네. 그래서 그때 이미 1971년 여름에 방문했을 때 서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의 심경은 그 이후인 73년에 발표한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마크스 서점은 1904년에 개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이 찰스 디킨슨 마니아를 배출했고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서점 주인들을 훈련시킨 사관학교 같은 그런 유명한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헬렌 함프와 프랭크 도엘의 서신이 오가던 시기에 서점 마크스의 소유주는 피핑탐이라고 해서 영국 고전 영화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암호해독 전문가였던 레온 마크스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레온 마크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네. 아버지가 헬렌 함프와 프랭크 도엘의 편지 주고받는 것을 책으로 원래 내려고 했었다. 그런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5층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서점 마크스는 영화 촬영 당시엔 이미 레코드 가게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네. 점점점 바뀌어서 천지는 레스토랑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네. 이 자리가 바로 헬렌 함프의 책 거기에 모델이 됐고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장소다 이런 것들이 동판이 붙어 있다고 하고요. 네. 헬렌 함프가 살았던 아파트 뉴욕에 있는 네, 아파트에도 그녀와 그녀의 책을 기리는 그래요? 체링 크로스 하우스라는 동판이 네.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네요. 노년동 신사님이 이 영화 재밌게 봤다고. 어떻게 근데 보셨을까? 이게 글쎄요. 개봉을 못하고요. 네. DVD로만 나오고 네. 그랬거든요. 네. 진돗개님도 느끼면서 나누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속에 감사하다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엉겅기사랑님도 영화 보고 싶다고. 내추럴 파레트님 아까 말씀하신 그 주급 40달러는 86년 당시 우리나라의 월급이었대요. 그렇군요. 적은 돈이 아니군요. 네, 사도요한님은 블루스크린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DVD로 빌려볼 수 있어요? 네. 저도 DVD로 다시 보고 옛날에 네. 비디오 시절에 보고서 이 영화 소개를 위해서 DVD로 다시 봤어요. 여기 체링 크로스 84번지 네. 이게 현재 그 옛날 모습을 사진으로도 나르디스님 올려주셨네요. 아이고, 네, 고풍한 거리에 있는. 네, 나르디스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체링 크로스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죠. 영국 그죠? 런던에 있는 거죠. 이거는 영국 네. 책이 서점 있는. 자리. 네. 네. 그렇군요. 글쎄, 헬렌 함프의 아파트는 어느 쯤인가? 아파트 궁금해요.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주소 알았어. 301-2 72 스트리트? 스트리트 인 뉴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맨하탄이겠다. 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아주. 근데 때로는 이렇게 격한 무슨 전쟁 씬이나, 배드 씬 없어도 이렇게 네. 재미있을 수가 있군요. 네. 국민 라디오